대한민국 경제 대공황을 대비해가지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집도 오르고 뭐 식량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돈이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10,000원 그대로잖아요. 변함없이 계속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식량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파랑 계란을 사러 갔는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 단에 10,000원, 계란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기사에도 떴더라고요. 보시면은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3배로 비싸졌다. 이렇게 떴는데 김밥도 내가 분식집 가보니까 한 줄에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지금 집값은 거의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김밥이 지금 하나에 3,000원인데 이게 3만 원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대로라는 거지. 다른 건 다 오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다 그냥 가만히 처박아 두고 있으면은 앉아서 돈을 날리는 겁니다. 앉아서 돈을 날리는 거예요. 어떤 돈을 벌고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고 이런 욕심을 떠나가지고 이 치솟는 물가에 내 자산을 보호하고 싶으면은 그 은행에다가 박아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은행도 저는 못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돈을 안전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유동적인 곳에다가 투자를 할 시기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집이 있고 주식이 있고 금이 있을 건데 세 가지 다 비추천이에요. 물론 자금이 다 유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때를 잘 잡으면은 벌 사람은 다 벌고 이득 볼 사람은 이득 볼 사람 봐요. 근데 개인적인 역량이잖아요. 저 같은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 검은 돈을 움직이는 저 뒷세력들이 일반인들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질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통 일반 사람 생각으로는 집은 떨어질 일이 없다.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놔야 된다. 앞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뭐 금이나 은 같은 걸 사놔야 된다. 이게 전부 다 틀렸다는 거죠. 전 틀렸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저 그 세력들의 최종 목적은 일반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는 거의 목적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진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가 일반인들의 어떤 그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조작이고 선동이며 광고입니다.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3억짜리가 5억 됐다,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가격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돈을 쏟아붓다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고로 본 영상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거기서는 좀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금을 사놓는 게 정답이냐? 아닙니다. 근본 이제도 이미 망했기 때문에 금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금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평화라는 조건이 있어요. 평화. 세상이 평화로울 때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 혼란스럽고 굶주린 시대에는 금보다 진짜 빵 한 조각, 쌀 한 자루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골드바 한 개에 내가 볼 때는 거의 8천만 원, 1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금을 사놨는데 이거를 칼로 조금씩 잘라가지고 뭐 거래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도 아니면은 돈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상화폐는 크게 메이저랑 알트가 있는데 사실 알트 같은 경우는 도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변동성이 커가지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사람들 인식도 안 좋죠. 저조차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솔직히 이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멘탈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어차피 개인 역량, 개인 사정인 거고, 저는 어떤 장기적인 흐름, 앞으로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최종 장기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고 자본이 모이는 게 가상화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주식금 이런 것들은 다 망하고 가치가 없어져도 최종적으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게 가상화폐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저 세력들이 말한 대로 돈을 쉽게는 안 벌게 해준다니까.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앉아서 돈 먹기가. 어차피 시세는 오르내리는 건 저쪽 마음이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만 건드려도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죽어요. 관련된 BTC나 ETC 시장들이 다 연관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가 내리면은 연관된 코인들은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 세력의 이름을, 그러니까 광명회라고 하죠. 광명회. 말해서 그 일루미나티 카드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면은 이런 카드가 있어요. 일종의 어젠다인데, 저 사람들의, 저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말들인데, 보시면 세계 단일 화폐라고 있어요. 세계 단일 화폐가 뭐냐면은 앞으로 지구촌의 모든 화폐가 통일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화폐가 나누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를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고 이렇게, 뭐 일본은 엔화를 쓰고 그러잖아요. 유로화를 쓰고 다른 나라는 남미, 북미 이렇게 다 쓰이는 돈 화폐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예요. 사실 뭐 뜻 자체는 좋아요. 뜻 자체는 좋은데, 보시면은 이게 일루미나티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 큰 고기가 이걸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제일 큰 고기가 뭔지는 몰라요. 보면은 유로와 달러, 엔화 이렇게 있는데 이 화폐들이 차례차례 다 없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결국에는 달러까지 다 망한다는 걸 뜻하고, 이 뭐야 갈색 고기가 모든 세상의 화폐를 다 먹어치우고 세계 단일 화폐가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 일반인들의 인식으로는 비트코인이 지금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격이에요. 시가총액이 1위고 안정성이 뛰어나죠. 대표적인 코인이고, 가상화폐 하면은 일단 비트코인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2위는 이더리움이고, 최근에 보니까 3위가 에이다가 됐더라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한 4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비트코인하고 페이코인 이런 것들은 이미 결제로 쓰고 있어요. 상용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한참 전에.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를 중심으로 쓰이다가 점차 하나로 뭉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하여튼 간에 최종적으로는 단 하나의 단일 화폐가 탄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이 엄청 많아요. 사이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백 가지 넘어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진짜 상용화가 된다는 거죠. 진짜 단일 화폐로 인정을 받고, 유동적인 그게 아니고 진짜 인정을 받고, 어떤 그 투기나 돈을 불리는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오르는 그 흐름에 편승해서 치고 빠지고 원화를 늘리면은 이득이 되니까 뭐 잘만 하시면 알아서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가치들보다 가상화폐가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크며 마지막으로 자금이 다 몰리는 최종 결전지다. 근데 페이크가 있다는 거, 페이크가 쉽게 돈을 안 벌게 해준다. 결과적으로는 그 가상화폐들 중에 단 하나만 세계 단일화폐가 된다. 그 세계 단일화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더 이상 개념 자체를 코인이 올라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물론 단타를 쳐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상용화가 되는 A라는 코인이 있는데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팔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 코인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몰라요. 이거 인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그 코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코인 중에 한 코인이, 그 코인이라고 말을 할게요. 최근에 몇 달 전인가 고소도 당하고 가격이 안 올라요, 유독 그 코인만.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 코인이라고 잘 안 삽니다. 그걸 속았다고 안 사요. 그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시총이 빠졌다는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고의적으로 누가 빼냈다고 밖에 이해가 안 가.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좀 요즘 보면은 코인들이 가격이 다 올랐는데 그 코인만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가격이 오히려 몇 달 전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못 참고 나간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왜 저렇게 고소를 당하고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느냐. 그건 제 생각이지만 그 세력이 그 코인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화 가치를 보존하는 법. 유통기한이 긴 식량을 사놓는 게 그나마 낫다고 봐요. 쌀이나 밀가루 같은 거를 사놓는 게 낫다고 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쉽진 않아요. 보관이나 관리가 쉽진 않아요. 어차피 근데 유통기한이 긴 거는 보관 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집안에 쌓아두고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게. 진짜로 돈이 많으면은 어디다가 뭐 창고라도 하나 사가지고 쟁겨놓겠는데 쉽지 않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쌀이나 이런 거는 하여튼 좀 많이 사놓고 유통기한대로 바꿔치기 하면서 먹고는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뭐 밭을 가꾸거나 채소를 기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대파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대파가 지금 한 달에 10,000원인데 이게 20,000원 30,000원이 되면은 차라리 그냥 밭에다가 대파를 꽂아가지고 키워서 먹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식량은 진짜로 드립이 아니고 내가 볼 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면은 금을 사놓는다거나 이런 뜬금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식량이 훨씬 낫다고 봐요. 특히 쌀 같은 거, 말린 음식 같은 거는 또 보존도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그 돈을 보존하고 경제 대공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